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3월 19일 장이 또 끝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장 역대급 또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다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주요국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한 어떤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이런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코로나 여파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써야 될지, 어떤 종목을 지금 빠졌으니까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뭐 현금화를 시켜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급락장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내일장부터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8.39%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71%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출회가 이어지면서 사실 시장을 더 강하게 밑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사실 특정 종목군 쪽으로 모인 것뿐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간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변형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 같은 경우 최근 한 달여 동안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줬죠. 다만 코스닥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던 날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전체적인 시장에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에 올랐던 테마주들 많이 있잖아요. 뭐 교육주라든지 이보다는 바이오주나 또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 지금 양대 시장 모두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급적으로 빨리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작은 아직 바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싼 구간이겠구나.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일 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수급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글로벌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코로나 진정세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엄청나게. 또 얼마나 기하급수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좀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세가 좀 보이는 그런 국면이지만 해외 시장은 다릅니다. 글로벌 선진국이어도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실 전체적인 증시가 반등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가 바닥이냐? 지수로 바닥을 지금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유가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인 공격적인 지원이 나와야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에 포괄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이라든지 특정 가장 큰 타격받는 산업 쪽에 집중적으로 조금 재정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유효한 그런 정책을 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주가가 하단 부분에 다 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래도 중장기 정도를 생각했을 때 베팅하는 기업들을 볼 텐데요. 자, 결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입니다. 자, 지금 전염병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보면요.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실 과거를 보면요.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이런 질병들, 전염병들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는요. 코스피 장 대비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이 대표적인 인터넷과 게임
기업들 상당히 코스피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8%에서 한 40% 이상까지 초과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도 같은 전염병 사태죠. 물론 그 타격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래도 역시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지금 과거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최근에 실적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전염병 시장의 강한 산업의 특성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접근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3대 이게 뭐다? 소비 악화로 인해서 특히나 이런 인터넷 업종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광고 매출은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매출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 광고를 할 여력이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병이 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거래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웹툰이나 모바일 게임과 같은 이런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더 많이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보니까요.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광고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 빼면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상당히 각 사업부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성장 1분기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 갖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우량주 중에 차별화된 그런 주가 추이를 보일 수 있는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코로나가 당연히 진정세에 접어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전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가 좀 더 장기된다고 하더라도 타 우량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뭐가 됐든 결국 주가는요.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오르지 못합니다. 즉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지금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 상태를 보면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팔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세 종목 모두 다 과거 추이를 보면요. 지난달 말쯤부터 해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가 급락으로 접어들기 전까지 외국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를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이 됐는데 그래도 간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7거래일 정도, 7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팔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그 전에 굉장히 매수세가 좀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월 달 말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전환이 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 전까지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도 한번 볼게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만 보세요, 일단은. 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 3월 4일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외국인 수급들이 봤을 땐요.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역시나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세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장이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시작되면서 외국인들 역시 S소프트도 지금은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을 봤을 때는요.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강한 1, 2를 어떤 기관들의 수급이 있죠. 자, 에이스보드 지금 화면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기관들 지금 보세요. 오히려 그 전에 팔았고 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았거든요. 자, 에이스부터 주가 볼게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2월 달까지요. 그죠? 2월 중후반까지. 그런데 빠지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일단 조금 더 외국인들보다는 빠르게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그죠? 외국인들은 3월 4일까지 버텼지만 순매수로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았습니다. 왜 기관들은 좀 외국인들보다는요. 포지션이 조금 짧습니다. 기간이. 왜냐하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호를 해야죠 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좀 짧게 좁게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금리 나온 이후에 매수세가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3월 6일부터 해서 11일을 제외하고서요. NC소프트의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 오늘도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만큼 기관들이 지금 웬만한 종목들 다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급락장에서 NC소프트를 살까요?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좀 볼게요. 카카오는 어땠을까요? 카카오. 동일하죠. 외국인들이 급락전에 사다가 지금 기관들이 좀 더 먼저 팔았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 어떨까요? 자, 네이버 보세요. 외국인들은 급락 이후에 이제 팔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 순매수 보였고요. 그런데 기관들은 계속 매수합니다. 자, 오늘도 엄청나게 매수했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오래된 뭐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지금 3월 13일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양쪽 수급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금 더 단기 매매 성향이 좀 강한 기관들이 짧게 먹고 짧게 나가고 하는 게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한번 포지션을 길게 잡았다가 이제 낙폭이 좀 커지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금을 증시 자체에서 뺀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 그래서 아직도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와 NC소프트는 수급적으로만 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언제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사다. 수급이 받쳐준다는 것은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지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수급은 에너지니까요. 자, 그래서 수급만 보더라도 일단은 제가 왜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를 여러분들께 좋게 소개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객관적으로 세 종목을 따라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객관적으로는요. 지금 아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외출을 좀 자제하면서 오히려 이런 쿠팡과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 쿠팡과 더불어서 과적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야가 전자상거래 분야가 호황을 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나 웹툰을 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 쪽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사업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뭐 영화를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지금 특히나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사업부 확실하게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비대면 금융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 지금 은행을 가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과거보다는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상당히 꺼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사업부를 영위하면서 비대면 금융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상당히 다양한 사업부가 지금 오히려 이번 시국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 자, 카카오는 자, 일단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금융 플랫폼이 본격화되면요. 지금 카카오뱅크도 사실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증권, 증권업 허가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 사업부 실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네이버와 마찬가지죠. 웹툰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 다투고 있는 웹툰인데 웹툰과 같은 이런 콘텐츠 사업도 역시나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카카오톡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메신저, 국민 메신저입니다. 매출 당연히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이동 자동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동수단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타다 아시죠? 타다가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다양한 사업과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NC스포츠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국내 1위 게임 회사입니다. 자, MMORPG 게임의 절대적인 강자죠.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체류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장시간 게임 시간이
게임 플레이가 요구되는 MMORPG 시장입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엄청난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면 당연히 NC소프트 사용자 수가 좀 늘어나고 오히려 유저들의 게임 시간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참고로 해 주신다면 당연히 NC소프트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카카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지해줘. 사실 지금 매물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떨어져도 언제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모두 다 성장 가능성은 높고요. 하지만 NC소프트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완화가 되고 이제 진정세에 들어선다면 오히려 실내 치료 시간이 증가했던 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서면서 실적은 다시 제 위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양한 사업부가 오히려 본격 성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부 광고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다시 코로나 사태 진정이 되게 되면 원상복귀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기존 사업부가 지금 살짝 코로나 때문에 줄고 있지만 다른 신규 사업들이 오히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로 베팅하기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NC소프트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카카오와 네이버보다는 짧은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오히려 진정세가 좀 완화가 되면은 조금 베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히 중장기로 베팅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고점 이후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저점 확인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중장기 최소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가지시고 꾸준히 좀 베팅을 하신다면 상당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량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고점 이상까지 가도 상당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유자금을 갖고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 여력 자금을 풀베팅 하시면 안 됩니다. 100%.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투자하신다고 하면요. 1,000만 원을 전량 다 매수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뭐 2주에 한 번씩 또는 1개월에 한 번씩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언제 또 하락이 더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락을 모르는 상태, 지수 하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가서야 평균 단가가 유리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좀 빠졌을 때 동일한 그래픽을 매수하게 되면 기존의 높가격에서 매수하신 것보다 더 많은 주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뭐 테마주들 빼군요. 그래서 우량주는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여유 자금으로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베팅 그런 종목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가장 우량주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강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오늘 낙폭까지 계산하면 대부분 반토막 나신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오히려 우량주들을 선점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버티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수 저점을 좀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어렵지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ETF, 지수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ETF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선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물과 병행해서 오히려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지수 선물이라든지 상품 선물을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에 대한 내용들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타기의 박철순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